세상에 그런 쓰레기가 없다. 보통 쓰레기는 이제 태우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가 나와서 태울 때까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건 태울 수도 없으니 더 나쁜 쓰레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다. 비트코인은 실체도 없고 실물도 없고 결국 한낱 디지털 숫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멍청한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우신 경제학자, 교수, 금융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말 아득바득 이악 물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하시죠. 자, 근데 그 쓸모없는 쓰레기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쓰레기면 그냥 쓰레기인 거지 왜 그 쓸모도 없다는 허상을 그렇게나 필사적으로 공격하고 계신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도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침팬지의 뇌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인간만이 가진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가장 쓸모없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억이래. 개당 5조 원 가자. 무턱대고 제가 침팬지의 뇌라고 해서 조금 불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인간은요, 침팬지의 뇌를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위에 아주 독특한 무언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능력이 바로 사피엔스를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었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기 사자가 위험해. 저기 사자가 오고 있어. 다 피해. 이 정도의 언어 신호는 웬만한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사자는 우리 부족의 수호령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능력, 허구를 상상해내고 그걸 믿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만이 가진 허구적 상상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있었기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수백, 수천, 수만, 심지어 수천만 명이 힘을 합칠 수 있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종교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내고 국가도 만들어내고 기업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말들 한번 실체가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은 존재한다.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이 10,000원짜리 지폐는 10,0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진다. 이 모든 말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실체 없는 질서가 실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장, 모든 반도체 공장이 오늘 다 불타서 전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법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 질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방법은 법원의 명령뿐이죠. 법원이 땅땅땅 두드리면서 이제부터 삼성전자 법인은 해산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라는 법인은 이 허구적 질서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체 없는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이런 종교 활동으로서의 종교 말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가도 종교, 법인이라는 개념도 종교, 헌법도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종교는 돈일지도 모른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도대체 왜 돈이 가장 강력한 종교인 것일까요? 여러분, 침팬지는 물론이고 어떤 동물이든지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감춰두거나 자기 영역을 표시하거나. 하지만 인간, 사피엔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가치를 저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치를 저장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물에 저장하는 방식. 이건 침팬지의 방식입니다. 쌀을 빗살무늬 토기에 담아두고 그걸 창고에 보관하고, 코스트코에 가서 장을 봐오면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고, 김치를 담가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치를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허상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피엔스만의 방식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기만 하면 통용되는 것, 바로 돈입니다. 돈이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창출해놓은 현재의 가치를 미래로 보내서 그 미래의 누군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앉아서 8시간씩 매일 일해서 피땀을 흘린 다음에 그 가치를 돈, 월급에 저장해 놨다가 회사 밖으로 나와서 커피도 사 드시고 밥도 사 먹고 아니면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그런 청구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래의 누군가, 이 누군가는 누굴까요?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 없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름 모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심지어 여러분들과 철학, 어떤 세계관 자체가 정반대여서 만나면 서로 헐뜯고 말싸움을 넘어서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치를 청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죠. 한마디로 돈은 타인의 시간에 대한 요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시간까지도 저장해 둘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돈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보존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장되고 멀리까지 닿고 오래 살아남는 가치 저장 수단, 이게 바로 사피엔스의 허구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인 것이죠. 정말이지 돈은 가장 고도화된 가치 저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돈이 이렇게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돈 덕분에 우리 인류의 사회적 분업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돈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거를 모조리 스스로 만들고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농부라도 농사만 지어서 생존하긴 어려웠죠. 마을에 있는 대장장이와 물물 교환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신뢰는요, 거리 그리고 규모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아니, 내가 같은 마을에 10년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저 사람 말을 믿고 저 사람이 내 사과를 가져가서 나중에 갚을 걸 믿지.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널 뭘 믿고 내 사과를 내줘?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돈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내가 만든 가치가 낯선 타인에게도 얼마든지 팔릴 수 있게 되고, 그 저장된 돈으로 또 다른 낯선 타인의 노동 결과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진 거예요. 돈이라는 그 매개가 신뢰를 대신해 줬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인간의 분업은 정말 고도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농사만 짓고, 어떤 사람은 평생 대장장이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코딩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커피만 내려도 살 수 있는, 다시 말해 전문화된 사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명의 시작이고 번영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분업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매개체가 바로 돈입니다. 자, 이렇게 돈은 허상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돈은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돈, 사람들이 그거를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통용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돈, 즉 미국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신용화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우리의 눈앞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뢰가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돈이 마구 찍히면서 그 가치가 희석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임의적인 개입, 임의적인 정책에 따라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가 휘청이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통제와 감시의 사회로 가면서 계좌 동결, 송금 제한 같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는 아주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같은 자유를 억압하는 매우 강압적인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Absolute control. 즉, 이 시스템은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돈이 아니라 신뢰하지는 않지만 강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돈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 이보다 더 나은 돈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트코인의 문이 열리는 거죠.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과 정반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도 없고 중앙은행도 없고 누군가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은 누군가, 즉 인간을 신뢰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코드에 박힌 내용은 그 어떤 임의적인 인간의 개입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의 약속, 어떤 기관의 신용, 정치인의 입김에도 끄떡하지 않거든요. 이 대신에 인간의 신뢰를 수학적 규칙과 오픈소스 코드, 이거를 돌리고 있는 전 세계 수십만 개 노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검증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이번에는 관리인으로 누구를 세워야 되나 하는 권력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저 관리인이 언제 또 바뀔까? 이런 정치적 불안도 없습니다. 중앙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운영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것입니다. 누구도 멋대로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멋대로 훔칠 수 없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신뢰 그거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생기는 거 아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이걸 반드시 사용하라고 강압하는 존재,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로 넌 사용해도 돼. 근데 너는 사용하면 안 돼. 넌 사용하지 마. 이러는 법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프로토콜 앞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코드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뿐이죠.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데, 문제는 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침팬지의 뇌 이야기 조금 이해 가시나요?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이 말을 꺼낸 사람은 실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우리 DNA에 남아있는 침팬지의 오래된 본능,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동물의 사고 방식이죠. 물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침팬지의 뇌를 탑재한 동물입니다. 눈앞에 바나나는 믿지만 눈앞에 없는 바나나는 믿기 어렵죠.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불신하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근데 인간은 침팬지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피엔스만이 허구를 믿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종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뇌, 사피엔스의 뇌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개념을 신뢰합니다. 법인이라는 존재를 믿고 국가라는 신화를 따라 움직이고 종교라는 이야기로 수천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성공한 허구적 질서는 돈이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화폐는 이 모든 추상적 질서 위에서 서로 이름도 모르는 타인들과 서로 종교, 피부색, 생각이 다른 타인들을 거래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허상 위에서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으니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웃기죠? 그들에게 반문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쓰는 화폐, 당신들이 믿는 정부, 당신들이 따르는 법, 그거 다 실체 있는 건가요? 어떤 것에 실물이 있냐 아니면 허상뿐이냐는 그것의 쓸모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피엔스들이 신뢰하고 받아주고 협력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허상은 질서가 되거든요. 쓸모 있는 허상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는 오타쿠 같은 실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드로 참여하고 있고 채굴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수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초강대국들마저 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려고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정확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아직 잘 모른다. 눈앞에 있는 것만 믿고 손에 잡히는 것만 진짜라고 여기는 뇌. 그건 침팬지의 뇌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신뢰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인데요.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 없는 질서를 수많은 사람이 함께 믿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실물보다 무서운 것이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가장 강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문명의 기초, 이건 그저 물질에만 기반한 게 아니라 허구를 믿는 능력, 즉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점이자 인간이 문명을 이룩하고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비결이죠. 비트코인은 실체 없는 쓰레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허구를 믿는 능력,
이 신뢰라는 것을 디지털에 옮겨 한층 더 고도화시킨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국가 밖의 신뢰 저장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저는 계속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는데 저의 마음속이 아니죠. 저거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분도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그 무렵 얻는 생각에 아주 조금 샀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